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 잘 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말이 잘 통해. 저 사람 참 말 잘 통하는 사람이야. 소통이 잘 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결점이 보여. 라는 얘기. 같이 있으면 참 편해, 저 사람이랑.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안 돼. 이런 얘기 굉장한 칭찬이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이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부 잘하는 사람한테 말이 잘 통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 얘기를 막 잘 들어만 주는 사람하고도 이제 말이 잘 통한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이 제대로 알아듣고 내가 제대로 말을 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될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이제 불편한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귀에 단 소리만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자동적 생각의 패턴을 떠올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자동적 생각 패턴인가 하면 비난, 강요, 합리화, 비교, 판단, 당연시 이렇게 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되는 비결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이 6가지 중에, 그러니까 자동적 내가 탁 떠올리는 이 패턴 중에 그 어떤 패턴을 지금 또 떠올려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또 내가 또 부정적인 자동적 생각의 패턴을 떠올렸구나. 그래서 그걸 딱 스탑, 멈추는 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6가지 패턴을 항상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이 6가지 생각 패턴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말에 다 들어가요. 정말 놀랐어요, 저도. 우린 부정적인 어떤 생각 패턴을 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은 어떤 건가 하면요, 항상 이제 얘기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얘기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이거를 꾸준히 쉼없이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이 생각 패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나가서 어디 좀 갔다 오자.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디 좀 갔다 오자. 이래도 나가는 거 싫다 그러고, 이제 집에서 새끼를 다 이제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나가서 먹읍시다. 그런다. 귀찮다고. 그것도 싫다 그러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럴 경우에 이런 자동적으로 어떤 패턴이 떠오르는 이런 거죠. 해다가 열받으니까, 당신만 나가서 일하고 왔어? 주중에 내내? 철수의 남편은 안 그런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부정적인 자동 생각 패턴, 비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철순의 남편은 안 그런다더라, 이런 말을 내가 사전에 탁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멈추지 못하고 내뱉었다를 하더라도 내가 또 부정적 생각 패턴의 한 가지를 내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 꼬아서 듣고 너무 노여움을 자주 타시는 거예요. 연세가 이제 드셔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예전엔 엄마는 저렇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저렇게 노여움을 자주 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판단. 이건 판단의 어떤 부정적 생각 패턴입니다.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방법. 이것도 부정적 생각, 자동 생각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 패턴에 또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6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난, 강요, 합리화, 비교, 판단, 당연시하는 거. 어떤 거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마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철수 남편은 안 그런다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이런. 아니면 아니 시간이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예전에 안 그랬어? 나는 지금 일하다 오느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어떤 배우자나 아니면 직장 동료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부정적, 자동적 생각 패턴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멈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가 나에게 쏟아내는 불편한 말은 요청의 또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대가 불편한 말을 나한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불편한 말을 막 너무 열받아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청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이 나한테 뭔가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자, 어떻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마트에 좀 갔다 오자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애들 너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놔두니까 너무 답답해 하니까 마트에 가서 이제 애들 이제 구경도 좀 시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좀 사 먹이고 좀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좀 거기라도 갔다 옵시다. 어디 딴 데 못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온라인으로 시켜. 때가 어느 때인데 기름값 없어요. 거기를 왜 가? 막 짜증내면서 사람이 좀 합리적으로 좀 살아봐. 합리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이런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나를 이제 비난했다고 이제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럼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부부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한테 쏟아내는 저 사람의 불편한 말이 또 다른 요청이구나. 이런 거죠. 많이 피곤해서 지금 여보 난 쉬고 싶어 라는 요청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론이 그렇지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알아듣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자꾸 내가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보는 거죠.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얘기구나. 온라인으로 생각이 없이 나는 오프라인 마트에 가자 그러고 온라인으로 시키는 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쉬고 싶다는 요청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말을 자꾸 번역기로 돌리는 거. 한국말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들어야 되는 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한 말이 사실은 요청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전날이에요. 근데 부장이 완전히 직원들을 막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진짜 왜 저래? 진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방해야? 개념이 없어, 부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불편한 말들, 들들 볶는, 직원들을 들들 볶는 말을 번역기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부장님이 너무 불안하구나, 지금. 내일 발표할게. 너무 심란하구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봐 진짜 너무너무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번역기로 돌려서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내일 아침 8시에 최종 리허설 할 때까지는 이게 이제 완전 세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8시에 부장님께서 보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그런 회의 발표 시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야말로 번역기를 잘 돌려서 참 말을 그야말로 잘 소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까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말 속에 숨겨진 상대방의 핵심 욕구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이 이제 사실 듣기가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자, 번역기로 돌려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기로 돌려봐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이 사람의 욕구가 뭘까? 그걸 갖다가 내가 파악하는 습관. 이것도 사실 마음 습관인 것 같아요. 듣고서 그런 마음 습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친정엄마나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워킹맘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키워준다고 하자고요. 그걸 가정했을 때, 이제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 댁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아기가 있고 주말에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려고 그래서 어머니 갈게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밥은 못해. 밥은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막 화가 났을까? 아니 밥 해주는 게 너무 귀찮았을까? 이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는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밥해 먹는 것까지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내 힘에 부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내면의 의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잖아, 또 언니. 저희가 어머니 밥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고, 애기 보는데 밥 하시는 것까지 너무 무리예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일찍 갈 테니까 나와서 같이 거기 맛있는, 뭐 어디, 무슨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그래갖고 제가요 이게 백화점에서요 이런 거 다 이렇게 포장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걸로 같이 우리 먹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뭐 어떤 거 샀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핵심 욕구를 정확하게 찔러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럼 속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친정엄마가 이번에 키우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 정말 이제 엄마가 친정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이유식을 그렇게 막 20가지씩 넣어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줘도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입이 짧아서 안 먹니. 정말 온갖 거를 넣어줘도 저렇게 안 먹으니. 정말 저렇게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게 반이야. 아까워.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막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이유식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버리는 게 정말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핵심 요구는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이유식을 막 이렇게 주문해서 먹이거나 사다 먹이지 않고 내가 직접 끓여서 먹인다? 이제 이거를 어필하고 싶으신 거죠, 엄마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다 먹여.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만들어 먹여. 사다 먹으면 될 걸. 짜증내지 말고 사다 먹여.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딸.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직접 만들어서 먹이려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세요. 응? 엄마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는 게 조금만 먹어도 사실 막 그렇게 인스턴트 사다 먹이는 거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소가 있으니까 조금 먹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크고 그랬으니까 사다 먹이는 거 반, 만들어 먹이는 거 반 이렇게 섞어 먹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면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먹이니까 얼마나 애가 정말 조금 먹어도 건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그 심중에 있는 뜻이 뭔지 그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후배나 아니면 동료가 진짜 못해 먹겠어.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이번 달까지 하고 내 사직서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소리냐. 맨날 그만두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그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동료. 그럴 때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핵심 욕구는 어떤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나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힘들구나. 불안하구나. 네가 위로받고 싶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에이 왜 그런 얘기를 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인정받고 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이런 어떤 비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자 나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맛있는 거 먹고 다시 힘내고 그래. 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지치고 그래. 자 당신답지 않아. 자 힘을 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말 뒤에 욕구를 파악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속을 이렇게 읽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번역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부정적인 어떤 6가지 패턴을 절대로 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연결이잖아요. 이해, 연결.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정말 생각 없이 그야말로 그냥 내뱉고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걸 신중하게 선택하는 어떤 습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점 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 그런 게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의 비결,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소통 잘 되는 사람이 되셔서요 주변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